어느 날 저녁 아이들은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민수와 지연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민수는 역사책을 읽고 있고 지연은 마케팅 보고서를 보고 있다. 민수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책을 덮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연이 집중할 때 살짝 내미는 혀끝을 좋아했다. 그녀는 무심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펜을 종이에 살짝 올려두었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민수는 잠시 기다렸고 그녀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을 사랑해? 지연의 몸이 굳어졌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거짓말을 할 수도 누구 말이야? 라며 시치미를 뗄 수도 있었지만 민수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아니, 지연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냥 그런 관계였어. 그렇군.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방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오늘부터 손님 방에서 자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지연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다. 의자에 걸려있던 가운을 집으려던 순간 민수가 덧붙였다. 혹시 이 침대에서 그 사람과 잤다면 나는 2번 다시 여기서 잘 수 없어.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었어. 지연은 황급히 답했다. 그런 짓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제 어떤 말도 소용없음을 깨달았다.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대 옆 스탠드에 불을 껐다. 등을 돌린 채 누운 그를 지연은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섰다. 금요일 저녁 민수가 퇴근했을 때 집 안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코트를 벗어 걸고 거실로 들어서자 지연이 부엌에서 나와 그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했다. 그녀는 손님을 맞이할 때만 꺼내 입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오늘 저녁은 우리 둘만이야.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어. 민수는 식탁을 바라보았다. 깨끗한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평소에 잘 꺼내지 않는 좋은 그릇과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다. 촛불과 첫 냅킨, 은색 냅킨 링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냄새 좋네. 씻고 올게. 그가 욕실로 향했고 돌아왔을 때 지연은 달고기 요리를 식탁으로 옮기고 있었다. 달고기와 감자, 콩 반찬이 정갈하게 담겼고 오렌지가 들어간 샐러드도 곁들여져 있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띠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다. 정말 정성 들여 준비했구나. 민수가 말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의자로 올라갔다. 지연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병 속에 액체를 식탁 위에 부었다. 달고기, 감자, 샐러드, 심지어 와인잔 안까지 모든 것이 액체로 뒤덮였다. 민수야, 뭐 하는 거야?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충격과 공포로 크게 흔들렸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바지를 정리한 후 천천히 내려왔다.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누군가가 망가뜨리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야 해. 내가 오랜 시간 정성을 쏟고 애정을 담아왔던 것을 누군가가 망가뜨린다면 어떤 기분일지 내가 직접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남편을 바라볼 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수는 조용히 옷장으로 가서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부서 이동 신청을 냈어요. 지연이 입을 열었다. 내일부터 내부 마케팅팀으로 가게 됐어요. 최대한 빨리 옮기고 싶었어요. 이제 유니온 스트리트 쪽 건물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이죠. 민수는 낙엽을 긁어모으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록달록한 가을 니트를 입고 서 있는 지연의 표정에는 어딘가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왜 부서를 옮긴 거야? 해외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거 좋아했잖아. 더 이상 도연 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으려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민수의 말에 지연은 상처받은 듯한 눈빛을 보였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보지 않을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민수는 다시 낙엽을 긁기 시작했다. 내가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 난 물론 너를 믿고 너를 완전히 신뢰하지. 왜 그러지 않겠어? 지연은 발을 한 번 세게 구르며 외쳤다. 민수 씨, 제발. 그 비꼼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부서를 옮기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정말 믿는 거야? 세상에 모텔도 있고 점심시간도 있고 조찬 미팅도 있고 외부 고객 미팅도 있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너랑 자고 제정신을 못 차릴 놈들은 널리고 널렸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녀를 바라보지 않은 채 말없이 낙엽을 계속 긁었다. 지연은 힘없이 말했다. 내가 더 뭘 해야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있어.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보여주고 싶고 어떻게든 용서를 받고 싶어. 민수는 낙엽 긁던 손을 멈추고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법 같은 공식이 있어서 적절한 말과 행동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어?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현실을 좀 봐. 지연아, 넌 아직도 꿈속에 살고 있어. 그리고 다시 조용히 낙엽을 긁기 시작했다. 지연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를 들었다. 고지어 문틈으로 졸린 얼굴에 은서가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왜 손님 방에서 자? 아직 6살도 안 된 은서는 졸릴 때마다 약간 혀 짧은 소리를 냈다. 엄마가 늦게까지 일해서 그래. 우리 딸. 아빠 방해 안 하려고 여기서 자는 거야. 나쁜 꿈 꿨어?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지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딸을 안아 올렸다. 엄마랑 같이 잘까? 은서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커다란 곰 인형까지 끌어안고 지연의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은서는 곰 인형을 품에 안은 채 깊이 잠들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딸과 곰 인형을 안아들어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손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방향을 틀어 안방으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방 안은 어두웠다. 지연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머뭇거렸다. 그때 뜻밖의 소리가 들려왔다. 울고 있었다. 방 안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민수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는 듯했다. 지연은 문 앞에서 가만히 서서 듣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리고 조용히 손님방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무실에 앉아 일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씩 쉬워졌다. 머릿속을 스치는 아픈 기억들도 점점 흐려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비서인 미경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한 미소로 위로할 뿐이었다. 오전 10시 50분,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책장에서 사전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그가 찾은 단어는 다음과 같았다. 패배한 남편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자. 민수는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입으로 되뇌었다. 나는 패배한 남편이다. 나는 배신당했다. 그녀가 나를 배신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쉰 뒤 사전을 덮고 다시 업무로 돌아갔다. 토요일. 도대체 뭘 기대했던 거야, 지연? 친구 수진이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둘은 수진의 주방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넌 남편 몰래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잖아. 그 말에 지연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수진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데 민수가 화를 내고 상처받은 게 그렇게 놀라워? 놀라지 않았어.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민수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몰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우리 둘 다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어. 만약 내가 그에게 몇 번뿐이었다고 말하면 달라질 것 같아?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다고 바뀌는 건 없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가 덧붙였다. 솔직히 만약 반대로 민수가 다른 여자랑 단 한 번이라도 잤다면, 아니 5번, 20번이었든 난 똑같이 무너졌을 거야. 그러니까 난 놀라지 않아. 전혀. 난 그냥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더 이상 민수에게 다가갈 수도 없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수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은 커피잔 속을 멍하니 바라보며 천천히 숟가락을 저었다. 3주 후, 수요일 오후. 아니.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 톤 낮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반복했다. 아니. 나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상담사 박선영이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갈색 코듀로이 스웨터를 입은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두 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지연 씨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서로 알게 된다면. 하지만 민수는 아내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렇게 하면 지연이는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하지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해서 박 선생님,
난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지연이 말했다. 만약 제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한다면, 그럼 당신도 내가 2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제야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넌 정말 그렇게 믿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다시 너를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면 내가 평생 너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언제 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질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연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니, 민수 씨. 그런 말은 없을 거예요. 2달 후, 목요일 저녁. 민수 씨,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테이블 너머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저녁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붉게 번지고 공기는 기분 좋게 따뜻했다. 테이블 위에는 상그리아 한 병과 구운 새우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정말 멋지지 않아? 민수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어딘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잠시 더 꼭 잡아주고는 다시 새우 한 점을 집어들었다. 함께 와줘서 고마워. 지연은 민수가 자신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1시간 후, 호텔방. 그들은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민수는 2 손을 머리 뒤로 깔고 있었고 지연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좋았어. 지연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민수의 가슴을 살짝 쓰다듬었다. 그녀는 거의 잠든 듯 했지만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근데 요즘엔 항상 뒤에서만 하는 것 같아. 지연이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다. 설마 날 내 걸로 만들려는 건 아니겠지?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민수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정면에서 널 보면 그 표정을 봐버리니까. 그 사람이랑 있을 때도 내가 똑같은 얼굴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는 침묵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그 순간 지연은 온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몇 분 후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반바지와 티셔츠를 걸쳤다. 샌들을 신은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방을 나섰다. 5주 후 일요일 저녁, 그들은 거실, 책장 양쪽에서 각자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말없이 CD를 정리하는 지연, 그리고 책을 정리하는 민수. 오랜만에 집 안에 평온한 공기가 감돌았다. 이 디킨스 소설들 다 읽었는데 버릴까? 민수가 물었다. 내가 가지고 가. 난 안 읽을 거야. 지연은 담담한 목소리로 답하며 CD 몇 장을 더 골라 작은 더미 위에 올려두었다. 그러다 문득 멈춰 섰다. 그녀는 민수의 등을 바라보았다.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손끝 하나하나가 익숙한 동작을 반복했다.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었다.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이런 거 원한 적 없는데.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러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둘 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7주 후 토요일 저녁. 엄마. 은서와 준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어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작은 여행 가방들은 현관 앞에 그대로 남겨둔 채 2 아이는 동시에 떠들기 시작했다. 기린이 엄청 컸어. 목이 이렇게 길다니까. 그리고 아빠가 솜사탕도 사줬어. 지연은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바라보며 최대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은 거실로 뛰어갔다. 은서와 준호는 엄마를 지나 거실로 달려가 TV를 켰다. 민수는 바닥에 놓인 가방을 집어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지연도 그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동물원 재미있었나 봐. 재밌긴 한데 무서웠던 건지 신났던 건지 모르겠어. 민수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기린이 너무 가까이 와서 깜짝 놀랐지. 바로 눈앞까지 내려다보고 있더라고. 거북이도 엄청 좋아했어. 꽤 좋은 하루였어. 잠시 더 대화를 나눈 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커피 한잔 하고 갈래? 간 내린 커피가 있어. 아니, 괜찮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민수는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알겠어. 지연은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수요일 저녁에 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로 돌아갔다. 지연은 그가 차를 몰고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서 바라보았다. 4달 후 월요일 저녁. 부엌 식탁에 앉아 은서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준호는 바닥에 앉아 자신이 좋아하는 나무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이미 500번은 조립한 17조각짜리 광대 그림 퍼즐이었다. 그때 은서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친구들도 뽀뽀해. 지연은 놀라며 딸을 바라보았다. 응,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나는 넬리사나 학교 친구들이랑 뽀뽀한 적 없는데. 은서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뽀뽀하는 건 좀 징그럽잖아. 근데 아빠 친구는 계속 아빠랑 뽀뽀해. 준호가 퍼즐에서 시선을 떼며 덧붙였다. 엔젤라 아줌마 착해. 응, 맞아. 착하시지. 지연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준호는 말을 끊고 다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핫도그도 만들어줬어. 그리고 치즈떡볶이도. 은서도 말을 이었다. 다음에 또 만나면 아이스크림도 사준대. 근데 계속 뽀뽀해. 엄마랑 아빠도 그랬잖아. 친구들은 원래 뽀뽀하는 거야? 그 순간 지연은 단단히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아이들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말했다. 응, 어떤 친구들은 뽀뽀하고 어떤 친구들은 안 하기도 해. 하지만 너희 또래 친구들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린 오리는 어딘가 스테고사우루스처럼 보였다. 자, 저녁 먹자. 손 씻고 와. 두 아이가 자리로 돌아오자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브로콜리 2개씩은 꼭 먹어야 후식 먹을 수 있어. 아이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케첩을 뿌린 햄버거를 한 입 빼어 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배신의 비밀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세요. 안녕히 계세요.